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요양원에서의 어르신 신체 구속과 관련해서 많은 어르신 학대 사고들을 연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노인요양원에서 적용받고 있는 신체 구속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신체 구속 지침은 과연 어떤 것일지에 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의 내용은 저희 케어스토리의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어르신의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최대한 시설 내에서 보장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뿐만 아니라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같으면 신체 구속 받고 싶으십니까? 하물며 여러분도 신체 구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르신들이라면 어떨까요? 80세, 90세가 되어서 침대에 팔을 묶여 지낸다거나 방에 홀로 가둬져 있다거나 손에 장갑이 하루 종일 끼워져 있어서 손가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시설에 갇혀 지내다가 죽어야 나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것도 절망스러운데 게다가 팔, 다리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생활이라면 그 어르신의 마지막 인생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일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나 시설에서 행해지는 이 잘못된 신체 구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신체 구속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침대에 묶이거나 홀로 갇히게 되는 등 학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요, 신체 구속 지침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임의로 교육받은 대로 신체 구속을 했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신체 구속이 학대 행위로 적발되어서 시설의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지면 종사자분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어르신들은 또 다른 시설로 옮기셔야 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는 현재 신체 구속 규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신체 구속 규정을 마련해 두어서 상황에 따라서 신체 구속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규정에서도 먼저는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먼저 못 받고 있죠.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즉 절박성이죠. 또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 비대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일시성으로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체 구속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신체 구속 규정을 통해서 신체 구속을 허락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건복지부의 신체 구속 지침을 통해서 허락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신체 구속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원,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라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는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신체 구속의 내용이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와 관련된 것일까요? 언뜻 이 정의만 봐서는 신체 구속이라 하는 것은 급식과 요양, 편의라는 정의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마찬가지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요양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급식은 분명히 신체 구속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양에 있어서 요양은 신체 구속의 내용입니까? 아니죠.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지 신체를 구속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편의도 마찬가지죠. 신체 구속이 편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내용 안에서도 급식, 요양, 편의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져 있지 신체 구속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서비스 그 어디에도 신체 구속에 대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르신께 신체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건복지부의 신체 구속 지침에서 허락하고 있는 어르신 신체 구속 내용은, 그 규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먼저는 어르신과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자, 그때에는요, 신속히 시설장과 보호자에게 알리고요, 다른 종사자분들과 협력해서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연관해서 119, 사설구급차, 정신병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시설에서 연계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또한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시설에 없다면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연계해 주셔야만 되겠죠. 자,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는데 시설에서 신체 구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까?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는데요. 이런 방법이 없으면 당연히 전문의 진료를 통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게끔
신속히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시설에서 신체 구속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라도 신체적 제한은 가해서는 안 되겠죠. 증상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의료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과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시설에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현재 노인요양원의 신체구속 지침에 대한 상황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노인요양원에 대한 신체구속 지침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점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르신은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시며 이 권리가 보호될 때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시켜 주신 대한민국의 1등 국민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